스타크 엑스포의 거대한 야외 광장. 라이벌 저스틴 해머가 야심차게 공개한 육해 공군 및 해병대 테마의 해머 드론 군대와 무장 개조를 마친 제임스 로드 중령의 워머신이 등장한 순간 축제는 순식간에 참혹한 비극의 전장으로 돌변합니다. 러시아의 천재 야수 이반 반코가 해머 인더스트리의 메인 컴퓨터망을 해킹하여 드론 군대는 물론 로드 중령이 탑승한 워머신의 제어권까지 빼앗아버린 것입니다. 이반 반코의 목적은 단 하나, 스타크 가문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 축제장을 피와 화염의 무덤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조종 권한을 빼앗긴 워머신의 붉은 안광이 불길하게 빛나며 어깨에 장착된 미니건이 일제히 날아오던 톤이 스타크의 마크 6 슈트를 향해 무차별 폭격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수십 대의 해머 드론들 역시 공중으로 날아올라 아이언맨을 포위했고 엑스포 광장은 순식간에 폭발음과 비명소리가 가득해졌습니다. 토니는 빗발치는 총탄을 뚫고 엑스포 공원 전체를 가르며 필사의 도주 공중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구원의 손길을 뻗은 것은 쉴드의 1급 스파이, 블랙 위도우 나타샤 로마노프였습니다. 그녀는 해머 인더스트리의 본사 연구실로 침투해 저스틴 해머의 사설 경호원들을 단숨에 제압하고 메인 서버를 해킹하여 마침내 로드 중령의 워머신 제어권을 리부트하는데 성공합니다. 토니, 미안하다. 제어 장치가 먹통이었어. 다시 제어권을 가지게 된 로드 중령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고 아이언맨과 워머신은 마침내 서로를 향해 나라가 등을 맞대고 대지에 장엄하게 착지합니다. 사방의 숲과 하늘에서 끝없이 밀려오는 수십 대의 해머 드론 군대. 두 영웅은 서로의 등을 지켜주며 가공할 화력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워머신의 미니건이 불꽃을 뿜으며 드론들의 장갑을 찢어 발겼고 아이언맨의 삼각형 리액터에서 터져나오는 리펄서 블래스트는 적들을 순식간에 고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특히 사방에서 포위당해 퇴로가 끊긴 절체절명의 순간 토니는 마크 6에 새롭게 장착된 최후의 비장의 카드인 일회용 고출력 빨간색 레이저 커터를 가동합니다. 양손에서 뿜어져 나온 푸른색 레이저 광선이 360도로 회전하며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수십 대의 강철 드론들을 단 1초 만에 깔끔하게 두 동강 내버리는 비주얼은 극적인 카타르시스를 선사합니다. 드론 군대를 모두 소멸시켰지만 진짜 최종 보스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기괴하게 뒤틀리더니 묵직한 제트 부스터 소리와 함께 이반 반코가 직접 제작한 최종 병기 슈트 위플래시 마크 2가 대지 위로 장엄하게 착지합니다. 그의 슈트는 워머신보다 거대했고 양손에는 모나코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파괴적인 백색 플라즈마 채찍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반 반코의 플라즈마 채찍이 대지를 가를 때마다 거대한 숲과 콘크리트 바닥이 찢겨 나갔고 두 영웅의 리펄서 공격과 미니건 사격은 위플래시의 견고한 중장갑 앞에 무력하게 튕겨 나갔습니다. 위플래시의 강력한 채찍이 아이언맨과 워머신의 목을 동시에 감아쥐며 수만 볼트의 파괴적인 전류가 두 슈트 내부로 흘러 들어옵니다. 슈트 내부 시스템이 경고음을 울리며 전원이 꺼지기 직전의 위기 상황. 토니는 지난 생일 파티 때 마크 2와 난투극을 벌이며 발견했던 에너지 충돌의 원리를 떠올립니다. 로드, 내 리펄서건을 향해 내 리펄서를 동시에 쏴. 정면으로 부딪히게 만드는 거야. 두 영웅은 위플래시의 소나기 속에서 힘겹게 손을 뻗어 서로를 조향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강력한 에너지가 이반 반코의 코앞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 눈을 멀게 할 만큼 찬란한 푸른색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거대한 충격파가 광장 전체를 삼켜버렸고 연기가 거친 자리에는 가슴의 아크, 리액터가 파괴된 채 쓰러진 이반 반코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반은 피를 흘리며 마지막 광기 어린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너도 결국 지는 거야, 스타크. 그는 쓰러진 모든 드론들과 자신의 슈트에 자폭 장치를 가동해 두었습니다. 토니 스타크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슈트의 부스터를 가동해
폭발 직전에 잔해 속에 갇혀있던 페퍼 포츠를 극적으로 안아올리며 하늘 높이 솟구쳐 오릅니다. 대저택의 가방 슈트 사투 때처럼 토니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소중한 연인을 구해냈고 두 사람은 옥상 위에서 마침내 서로의 진심 어린 사랑을 확인하며 따뜻한 입맞춤을 나눕니다. 오만함에 눈이 멀어 타락했던 천재가 상실의 고통을 겪고 마침내 진정한 사랑과 책임감을 아는 영웅으로 완벽하게 거듭난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이 모두 해결된 후 토니 스타크는 쉴드의 비밀 아지트에서 닉 퓨리 국장과 다시 대면합니다. 퓨리는 나타샤 로마노프 요원이 작성한 토니 스타크의 종합평가 보고서를 건넵니다. 보고서에는 토니 스타크는 다혈질의 강박증이 있으며 자기중심적이라 팀에 부적격하다라는 냉혹한 평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의 맨 밑줄에는 한 줄이 더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언맨 슈트는 유용함. 닉 퓨리는 토니에게 어벤져스의 정식 멤버가 아닌 기술 고문으로서의 합류를 제안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토니 역시 특유의 거만하고 유쾌한 웃음과 함께 그 제안을 수락하며 훈장 수여식장에서 자신에게 모욕을 주었던 의원에게 직접 훈장을 달아주는 유쾌한 복수로 자신의 평화를 멋지게 증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모두 올라간 후 상영된 역사적인 쿠키 영상. 뉴멕시코의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에 쉴드의 요원들이 몰려들어 거대한 크레이터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필 콜슨 요원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무거운 입을 엽니다. 국장님, 마침내 찾았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내려간 그 크레이터의 중심부에는 차가운 흙먼지 속에 반쯤 박혀 푸른 번개의 흔적을 머금은 전설의 무기, 토르의 망치 묠리르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이언맨의 성공적인 부활과 평화의 증명, 그리고 마침내 온 우주의 영웅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구를 지키게 될 위대한 히어로 올스타전, 어벤져스 프로젝트가 마침내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으로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